자, 예제 3번으로 가볼게요. 자, 우리는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그거를 가지고 자, A라는 점이 마이너스 1,2에 있고요. B라는 점이 7, 마이너스 1에 있었어요. 그리고 X축 위에 어떤 점 P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뭐 X좌표는 X라고 그러고 Y좌표는 0이 되겠죠. 이때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의 최소를 구하세요 그랬죠. 자, 그러면 식을 얘를 구현을 해보면 되겠죠. AP제곱은 X끼리 뺀 거의 제곱, X 더하기 1의 제곱에 더하기 4가 되겠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가 되고요. BP제곱도 구해보세요. BP제곱은 X끼리 뺀 거 X-7의 제곱, Y끼리 뺀 거 1의 제곱이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50이 되겠죠. 따라서 AP제곱 플러스 BP제곱을 더해봤더니 뭐가 됐냐면 2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55가 됐어요. 자, 그럼 우리는 요걸 딱 보고 얘는 X에 관한 2차 함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2차식이에요. 2차 함수. 그러면 질문이 뭐냐면 최소를 구해라 그랬죠. 그러면 이 2차 함수가 어떤 값을 갖느냐라고 하는 거 우리 앞에서 공수원에서 했다고요. 위볼이냐 아볼이냐 봤더니 아볼이에요. 축의 위치는 합의 반이다 그랬죠. 합이 6이니까 x = 3일 때 최소를 갖는다 그랬어요. 그럼 3을 대입해 보세요. 3을 집어넣으면 2, 9, 18 마이너스 36 더하기 55니까 55 마이너스 18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7, 37. 따라서 x = 3일 때 최소값 37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지금 식을 내가 구현을 했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이 공수2 문제가 아니라 공수1의 2차 함수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혹시라도 이해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있으면 2차 함수 파트를 가서 2차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거, 위볼이냐 아볼이냐 축의 위치를 찾아가지고 꼭지점을 구하는 거 이런 것까지 좀 다시 한번 더 학습을 하고 공부를 다시 하시면 좋겠어요. 자, 예제 3번이었습니다. 면 3-1번은 복습이고요. 자, 3-2번으로 가볼게요. 3-2번은 모르는 점좌표가 y는 x 위에 있는 거예요. 문제를 읽어봤더니 a라는 점과 b라는 점은 확정되어져 있고요. 점 p는 y는 x 위의 점이니까 이 점 p에 대해서 설계를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니네 문제 풀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점 p는 x, x라고 합시다. 그러면 ap제곱은 x-2의 제곱에다가 x-3의 제곱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bp제곱은 x-4의 제곱에다가 x-6의 제곱이 되겠죠. 그 위에 거 정리했더니 2x제곱에 빼기 4x 빼기 6x 빼기 10x 더하기 4에다 9, 13이죠. 밑에 거 정리합시다. 2x제곱 빼기 8x 빼기 12x 20x죠. 16에다가 32니까 52가 되겠어요. 더해 주어라 그랬습니다. 더했더니 4x제곱 마이너스 30x 플러스 65가 되겠네요. 자, 2차 함수네요. 얘도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고요. 축의 위치는 합의 반이라 그랬죠. 합은 4분의 30 2분의 15네요. 그럼 합의 반은 4분의 15죠. 그러면 최소값은 4분의 15를 대입만 해주면 되는 거고요. 분수가 나와서 좀 쉽긴 하겠지만 대입만 해서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질문은 최소가 되도록 하는 최소값을 구해라가 아니라 점 P의 좌표를 구해라. 즉 그때 x를 구해라 라는 게 질문이에요. x는 4분의 15다라는 걸 알았죠. 따라서 점 P는 4분의 15, 4분의 15입니다. 이렇게 해서 3-2번 풀어봤습니다.
넘어갑니다. 3번. 자, 3번을 봤더니요. 이번에는 점이 y는 x 빼기 1 위의 점이에요. 그럼 점좌표가 x, x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게 점 P예요. 그러면 AP 제곱은 x 마이너스 7의 제곱에다가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BP 제곱은 x 플러스 5의 제곱에다가 x 플러스 8의 제곱이 되겠네요. 나머지는 2차 함수 문제랑 동일합니다. 답은 너희들이 하세요. 자, 3-4번. 자, 3-4번은 요거는 이제 나중에 숙달이 되면 점 P의 위치를 구할 수 있기까지 하는데요. 뭐 그거는 나중 얘기고. 네, 3-4번에서는 일단 필요한 거 좀 정리합시다. 첫 번째는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건 해줄 수 있어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의 최소값을 구해라. 이런 식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을 때 이 결과를 우리 머릿속에서 y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2차 함수라 그랬죠. 아볼이고요. 축의 위치는 x 이꼴 4에서. 아니 4가 아니 2죠. 합의 반이니까 2를 대입하면 4 빼기 8 플러스 5니까 최소값 1입니다 라고 해준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이런 게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에다가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3의 최소를 구해라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식을 바라볼 때 이 앞에 거는 x에 관한 식이다. 뒤에 거는 y에 관한 식이다. 근데 이 둘은 서로 관여하지 않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x가 결정될 때 y가 결정되는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 변수의 관계를 우리는 무슨 관계냐고 부르냐면 이렇게 약간 있어 보이게 표현합니다. x와 y는 독립변수다라고 합니다. 독립변수일 때는 당연히 다루는 스킬은요 따로따로예요. 즉 x에 관한 2차 식이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해봤잖아요. x 이꼴 2일 때 최소값 1을 갖는다 그랬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아볼이야. 얘도 y에 관한 2차 함수니까 y 이꼴 1일 때 최소죠. 1을 대입해 봤더니 2가 되겠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최소끼리 더해주면 최소가 될 테니까 최소는 3입니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된다고요. 이 방법론적인 것들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이해돼야 3-4번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 문제를 풀어 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 나가다 보면 뒤에서 무게중심이다 라고 하는 위치를 찾을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최소가 되는 위치가 무게중심인 걸 알게 됩니다. 그걸 외우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인지를 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얘는 좌표 평면에서 모르는 점 P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3-3번 같은 경우에는 P가 Y는 X 빼기 1 위에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변수는 X하고 Y가 요건 독립 변수가 아니라 X, Y는 종속 변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X가 결정되면 Y는 알아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건 독립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종속 변수. 3-4번처럼 내가 점 P를 X, Y라고 했을 때 얘는 X가 결정된다고 해서 Y가 결정되는 건 아니죠. 이런 관계는 독립 변수라 그랬습니다. 독립 변수일 땐 따로따로 해주는 거예요. 이제 가볼게요. AP의 제곱은 x제곱 플러스 y-4의 제곱입니다. 즉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8y 더하기 16이죠. 동일하게 bp제곱은 x-2의 제곱에 y-3의 제곱이니까 정리합시다. x제곱 빼기 4x y제곱 빼기 6y 9에다가 12, 13이 되겠습니다. cp제곱도 동일하게 x-1의 제곱에 y 더하기 1의 제곱이죠. 그럼 x제곱 빼기 2x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2가 되겠죠. 따라서 셋의 총합은 뭐가 될 거냐면 3x제곱
빼기 6x 그 다음에 3y제곱 빼기 12y 그 다음에 상수항은 16에다가 29에다가 31이 되겠죠. 이렇게요. 그러면 우린 요걸 x제곱 3x제곱 빼기 6x와 3y제곱 빼기 12y로 나눌게요. 그럼 앞에 거는 아볼인데 합의 반이라 그랬죠. 합이 2니까 x는 1일 때 최소예요. 1을 대입해주면 여기다 1 대입해주면 최소가 마이너스 3입니다. 뒤에 거는 합이 4니까 y꼴 얘도 아볼이죠. 얘는 y꼴 2에서 최소예요. 2를 대입해주면 12-24 플러스 31이니까 31-12가 19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앞에 거는 최소가 빼기 3이고 뒤에 건 최소가 19니까 전체적으로 최소값은 16이 돼요. 언제? x는 1이고요. y는 2에서 최소가 됩니다. 즉 점피가 몇 콤마 몇일 때 1,2일 때 최소값 16을 갖는다 라고 했죠. 3-4번에는 일단은 요 1,2에다가 얘는 뭐라고 써두냐면 나중에 와서 보시면 알아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입니다. 이렇게 써주고 나서 다음에 다시 와서 한 번 더 복습해 보시면 3-4번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괜찮죠? 변수가 두 개일 때는 따로 해서 계산해 주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는 2차 함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 대표 예제 4번으로 가볼게요. 자, 4번에 대한 내용을 보면 삼각형 ABC가 있을 때 어떤 삼각형이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우리가 질문이 어떤 삼각형이냐라고 물어봤으면 얘는 당연히 삼각형의 꼴을 이야기해 줄 때는 당연히 우리가 길이를 살펴보거나 그쵸? 혹은 각도를 살펴보면 돼요. 길이 또는 각도를 알아야 그 삼각형 어떤 삼각형인지 알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선 좌표가 주어져 있다라고 했을 땐 당연히 길이를 살펴보는 게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고로 A, B의 길이를 볼 건데 제곱해서 볼게요. A, B의 제곱은 X끼리 뺀 거의 제곱 4 더하기 Y끼리 뺀 거의 제곱 4 AB 제곱은 8입니다. 자, BC 제곱을 볼게요. X끼리 뺀 거의 제곱 36 플러스 4니까 42죠. CA의 제곱을 볼게요. X끼리 뺀 거의 제곱 16 X끼리 뺀 거의 제곱 16 32예요. 그러면 요 숫자들을 보고 피타피타가 떠오르지 않으면 약간 좀 나쁜 놈이죠, 그죠? 우린 뭘 찾아냈어요? BC의 제곱이 AB 제곱 플러스 CA의 제곱인 걸 알았죠. 그러면 AB, C 삼각형이 있을 때 각 A가 직각인 거죠, 그죠? 그럼 어떤 삼각형이냐라고 답을 하면 각 A가 90도인 직각 삼각형.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도를 볼 수 있으면 각도를 보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각을 살펴볼 수 있는 여유는 없잖아요, 그죠? 나중에 이제 어떤 삼각형이냐라고 물었을 때 각을 살펴볼 수 있으려면 삼각함수라고 하는 단원들을 살펴봤을 때 어떤 사인이나 코사인 같은 것들을 계산을 해서 풀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길이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는 게 정석적인 풀이인 것 같아요. 4-1번은 동일하니까 넘어갈게요. 자, 4-2번 가볼게요. 얘도 무슨 삼각형이냐라고 물었죠? 그럼 AB의 제곱을 계산하세요. X끼리 뺀 거 제곱, Y끼리 뺀 거 제곱 8이죠. BC의 제곱, X끼리 빼주면 루트 3 마이너스 1의 제곱, Y끼리 빼면 루트 3 플러스 1의 제곱. 루트가 있어도 쫄지 마시면 되죠.
얘는 4 빼기 2 루트 3, 뒤에 건 4 플러스 2 루트 3이니까 8이에요. 자, C의 2의 제곱은요? 루트 3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루트 3 마이너스 1의 제곱이죠. 그럼 얘도 8이겠네요. 어머나, 8, 8, 8 모두 동일하죠. 따라서 정삼각형. 그러니까 루트가 있다고 쫄지 마시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찍어 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대략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4-3번이요. 자, 읽어봤더니 A는 음수고요. 세 점이 있을 때 삼각형 ABC가 이등변 삼각형이래요. A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일단 필요한 건 길이네요. 그럼 AB의 제곱을 먼저 계산해 봅시다. AB의 제곱은 A-1의 제곱 더하기 4네요. 그럼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5네요. BC의 제곱은요. X끼리 뺀 거 제곱, Y끼리 뺀 거의 제곱이니까 10입니다. C의 2의 제곱은요. A-4의 제곱의 1이죠. 그럼 얘는 A제곱 마이너스 8의 2 플러스 17입니다. 자, 가능성은 1번, 2번, 3번이라고 그랬을 때 1하고 2가 같을 때가 있어요. 1, 2가 같을 때는 A제곱 마이너스 2A가 5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2하고 3이 같다면 A제곱 마이너스 8의 2 더하기 7이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3하고 1이 같을 수도 있죠. 3하고 1이 같으면 얘는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5가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7입니다. 그러니까 이등변이 된다 그랬으니까 누가 같은지는 설명을 안 해놨어요. 그런 가능성을 세 가지로 나눠서 천천히 해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거는요. 얘는 A는 1에다가 풀마 루트 6이 되겠죠. B'의 제곱 빼기 A니까요. 그 문제에서 A는 음수라고 그랬으니까 가능한 음수는 1 빼기 루트 6. 두 번째 건 A-1에 A-7로 인수분해 되니까 음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뒤에 거는 A제곱은 날라가고요. 이항시키면 6A가 되고요. 이항시키면 12가 되니까 이때 A는 2인데 얘도 음수가 아니죠. 따라서 음수 A는 1 마이너스 루트 6입니다. 그러니까 양수로 가능한 것들은 꽤 많다 이거죠. 양수 쪽에는 요만큼 1 플러스 루트 6까지 가능한 것들이 많습니다. 4-4번이요. 자, 서로 다른 세 점 ABC에 대해서 삼각형 ABC가 이등변 삼각형이 되도록 모든 C의 합을 구하세요. 모든 C의 합을 구하세요. 이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또 천천히 AB의 제곱을 찍어보고요. X끼리 뺀 거 제곱, Y끼리 뺀 거 제곱이니까 20. BC의 제곱은요. C 빼기 3의 제곱 16이에요. C제곱 마이너스 60 플러스 25. C의 2의 제곱은요. C 마이너스 1의 제곱에 0이네요. 그러면 C제곱 마이너스 20 플러스 1이네요. 1번, 2번, 3번. 그러면 이등변이 되려면 1하고 2가 같을 수도 있다. 2하고 3이 같을 수도 있다. 3하고 1이 같을 수도 있다. 자, 1, 2의 상황은요. C제곱 마이너스 60 플러스 5가 0이죠. 이때는 C는 1하고 5 두 개 나오네요. 그래서 이때는 합은 6이 될 겁니다. 2하고 3이 같을 때는요. C제곱은 날라가고요. 마이너스 4C가 마이너스 24가 되겠죠. 이때는 C가 6이겠네요.
C가 6이면 1, 2, 3이 모두 같은 경우니까 C 이꼴 6일 때는 아니네. C 이꼴 6이 없었네요. C 이꼴 1하고 5는 1, 2. C 이꼴 6일 때는 2, 3이 같은 거 됐어요. 그 다음에 3하고 1이 같을 때 3하고 1이 같을 때는 C제곱 마이너스 2C 마이너스 19가 0이죠. 이건 인수분해 안 되지만 판별식을 구해보면 B'의 제곱 빼기 AC가 양수죠. C는 실수예요. 따라서 이때는 조건을 만족하는 C의 합이 2예요. 괜찮죠? 따라서 C의 총합은 6 더하기 6 더하기 2니까 14이면 되겠습니다. 자, 이등변이 된다 그랬으니까 이등변이 되는 거는 케이스를 정확하게 나눠서 1, 2가 같을 수도 있고 2, 3이 같을 수도 있고 3, 1이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하나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웬만하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조금 어려워질수록 경우의 수를 나눠가지고 이등변이 되기 위해서는 이 경우, 이 경우, 이 경우가 있다. 뭐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해서는 A, B, C 이런 경우가 있다. 경우의 수를 나눠서 천천히 풀어가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가능하시죠? 4번이었습니다. 자, 예제 5번으로 갑시다. 자, 예제 5번은 중선 정리에 대한 학습인데요. 얘는 두 가지를 같이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중선 정리 공식은 암기해 주시고요. 공식은 반드시 암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선 정리 유도 과정도 얘는 필수로 공부를 해주세요.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딱 문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이것이 중선 정리에 관한 질문이구나. 그래서 중선 정리를 이용해야 되는구나. 상황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럼 중선 정리는 어떻게 유도가 되느냐? 그러니까 1번이 이제 중선 정리를 유도해 보세요. 삼각형 ABC에서 BC의 중점을 M이라고 했을 때 다음의 공식이 성립함을 증명하세요. 자, 이런 것들은 삼각형을 좌표에다가 갖다 집어넣을 건데 그냥 막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BC의 중점을 원점이 되도록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 해놓고 BC의 중점을 원점이 되도록 잡을게요. 그럼 좌표 잡기가 조금 더 수월할 거예요. 그럼 A를 A, B 모르는 점이니까 C를 C, 0 B를 마이너스 C, 0 그럼 M은 0, 0이 되겠죠. 그럼 필요한 것들을 다 정리해 볼게요. A, B의 제곱은요. A 더하기 C의 제곱에 B제곱이니까 A제곱, B제곱, C제곱에다가 2AC예요. 그 다음 AC의 제곱은요. A-C의 제곱에 B제곱이니까요. 정리했더니 A제곱, B제곱, C제곱에 마이너스 2AC니까 둘이 더해주면 좌변은 2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AM제곱을 보래요. AM의 제곱은 원점하고의 거리죠. 여기 보시면 A하고 M은 원점이니까 AM제곱은 원점하고의 거리라고요.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죠. 그 다음에 BM의 제곱은 C제곱이 되겠죠. 우변은 AM제곱과 BM제곱을 더한 다음에 2배를 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좌변과 우변이 항상 같습니다. 요게 요 중선 정리의 성립을 증명한 과정입니다. 물론 이 증명은 혹시 이제 중선 정리에 대한 공부를 중학교 때 해본 적이 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때는 아마 피타고라스를 여러 번 사용해 가지고 중선 정리를 증명한 적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럼 피타고라스를 여러 번 사용해서 증명하는 것도 시간이 나면 꼭 한 번 더 해보세요. 이 증명이라고 하는 건 뭐 방향이 여러 가지니까 굳이 왜 좌표로 하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좌표가 어떤 도형의 성질들을 유도해내는 것들 중에서 좌표에 대입했을 때 편한 증명이나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좌표에 대입해서 뭔가 도형의 성질들을 이끌어내는 거를 유식한 말로 해석기하라 그래요. 해석기하. 해석은 이런 이제 어떤 도형들을 좌표에다 갖다 놓고 해석을 해보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니까 중선 정리는 이런 느낌으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왼쪽의 제곱 더하기 오른쪽의 제곱은 반드시 2배, 가운데 따리의 제곱에 밑에 거 아무거나의 제곱이에요. 왼쪽의 제곱 더하기 오른쪽의 제곱은 2배의 가운데의 제곱 아무거나 제곱. 아시겠죠? 이것이 중선 정리입니다. 이 중선 정리를 발표하신 분이 파푸스. 그래서 파푸스 아저씨의 이름을 따서 파푸스 정리라 그래요. 파푸스의 중선 정리. 자, 이 중선 정리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문제들이 주어지느냐? 증명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실전에서는 어떤 상황으로 나오느냐라고 하는 걸 보시면 가로 2번에 있어요. 자, 중선 정리를 내가 외웠다라고 치고요. 자, 삼각형 ABC가 있을 때 그림 그리세요. 대충 그리세요. 그리고 삼각형이나 사각형은 점의 이름을 찍는 건 반시계 방향으로 잡는 걸 원칙입니다. 네가 A를 여기저로 잡았잖아요. 그럼 무조건 B를 왼쪽으로 잡는 거예요. 반시계로. A 잡고 B 잡고 C 잡고 이렇게 잡는 거는 세상에 없습니다. 반시계로 잡는 걸 원칙으로 해요. 자, ABC에 대해서 AB 길이가 5고요. BC 길이가 7이고요. CA 길이가 4인데 점 D는 CA의 중점이래요. 가운데 D, BD 이렇게. 이게 중선이잖아요. 그러면 왼쪽의 제곱, 오른쪽의 제곱 49 더하기 25는 2배의 x제곱 플러스 아무거나 어차피 2니까요. 그죠? 2는 4예요. 따라서 60, 74인가요? 2x제곱 플러스 8이 되겠네요. 넘어가면 66이 되겠죠. x제곱이 33이므로 x의 길이는 루트 33이에요. 이런 식으로 어떤 길이 관계를 구하는 데 있어서 중선 정리가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선 정리는 당연히 어디에서 많이 쓰일 수밖에 없냐면 아까 오심 중에서 중선의 교점이 뭐였어요? 중선의 교점이 무게중심이었죠. 무게중심이 2대1로 내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선 정리는 필수로 얘는 무게중심하고 엮어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무게중심이 중선의 교점입니다. 중선 정리가 그래서 무게중심하고 엮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류의 문제를 많이 접해보시고 익숙해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어디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냐면 유도 과정을 조금 초점을 맞춰서 먼저 공부해 주시면 좋겠어요. 되죠? 자, 5-1번으로 가볼게요. 자, 이때 5-1번은 삼각형 ABC가 있는데 BC의 중점을 잡은 게 아니고요. 그리고 가끔 이걸 보고 누가 더 긴지 모르는데요. CD를 2배 했더니 BD랑 같으니까 얘가 더 긴 겁니다. BD가 2배 더 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3등분점에서 오른쪽에 점 D를 잡아야 BD 길이하고 CD하고 봤을 때 CD의 2배가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이렇게 잡았을 때 D가 여기 있을 테니까 너희들은 좌표에 갖다 놓을 때 이렇게 갖다 놓으면 좋겠어요. BC를 X축이라고 잡고요. 그리고 D를 3등분점을 잡았는데 D를 또 원점으로 갖다 놓고 이렇게 잡을게요. 그러면 점 A는 A, B라고 잡으세요.
D가 0,0이에요. C는 C,0이라고 잡으시면 B는 마이너스 2C,0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좌변을 볼게요. 좌변에는 AB 제곱이 있어요. 좌표가 있으니까 제곱을 구할 수 있다고요. A 더하기 C의 제곱에 B 제곱이죠. 그럼 얘는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4C 제곱에다가 4AC예요. 그 다음 AC 제곱에 연산한 다음에 나중에 2배를 해줄 거예요. 그럼 AC의 제곱은 A 빼기 C의 제곱에 B 제곱이니까 얘는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에 마이너스 2AC예요. 그럼 2배를 해라 그랬죠. 2배를 해주면 여기다 2배 해줄 거예요. 2배에서 더해주시면 합은 좌변은 2에 4가 될 테니까 3의 2제곱 3B 제곱에 6C 제곱에 4의 C는 날라갑니다. 보이죠? 그 다음에 우변을 볼게요. 우변은 AD 제곱 AD는 원점하고의 거리인 거죠. AD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죠. CD의 제곱은 C 제곱이네요. 그럼 CD 제곱을 2배 해라 그랬으니까 2배 해주면 이렇습니다. 자, 그럼 우변은 뭐가 되겠어요? 우변은 3 곱하기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C 제곱이 될 테니까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는 게 증명이 완료가 됐죠. 그러니까 이게 몇 대면 내분점이냐 D가 그거에 따라서 D의 위치를 원점으로 설계하고 좌표만 잘 잡아내시면 어떤 식으로 공식이 만들어지든지 너희들은 충분히 접근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요게 5-1번입니다. 5-2번 얘도 좌표를 잘 잡으면 돼요. 어떻게 좌표를 잡을 거냐? B를 원점으로 잡으세요. 이렇게. 그럼 B는 0,0 A는 모르니까 A, B 그러면 C를 기준으로 C, 0 그럼 D는 A 플러스 C, B예요. D의 좌표가 왜 이렇게 되는지는 한 번쯤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천천히 해주세요. AC 제곱은요? A-C의 제곱 B제곱이죠. BD 제곱은 대각선이네요. A 플러스 C의 제곱에 B제곱이죠. 그럼 합은요? 2A 제곱, 2B 제곱, 2C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AB 제곱은요?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고, BC 제곱은 C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몇 배 해주면 같아진다고요? 2배 해주면 같아진다. 2배 해주면 같아진다. 보이죠? 그래서 증명이 완료가 됐습니다. 즉 도형의 어떤 성질들을 만났을 때 지금 너희들한테 요구하는 건 이 공식 너 알아? 이거 아니에요. 이런 공식이 있어. 그런데 어떻게 증명해 볼래? 한번 이 공식을 한번 증명해 볼래? 여기가 초점이에요. 이 공식을 외워라가 초점이 아닙니다. 5-2번이었어요. 자, 5-3번. 얘도 직사각형 ABCD하고 점 P가 한 평면에 있다 그랬으니까 잡으세요. 직사각형을 하나가 원점이 되도록 잡으세요. 그럼 뭐 ABCD 이렇게 잡으세요. B를 0,0 D를 A, B 그럼 C는 A, 0 A는 0, B 이때 점 P는 어딘지 몰라. X, Y가 있어. 그리고 나서 좌변에 AP제곱을 써. 그럼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B의 제곱이야. CP제곱을 써.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이야. 우변에 BP제곱을 써. X제곱 플러스 Y 제곱이야. DP제곱을 써.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이야. 따라서 좌변끼리 더한 거 하고요, 우변끼리 더한 거 하고요, 당연히 같더라, 이런 거죠. 이런 걸 하다 보면 p가 어디 있든지 간에 ap제곱 더하기 cp제곱은 bp제곱 플러스 dp제곱이 성립하더라,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재밌는 성질 중에 하나겠죠. 5-3번이요. 자, 이제 예제 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예제 6번은 또 내용 설명을 좀 한 다음에 문제풀이를 좀 진행을 해볼게요. 여러 가지 내용 설명이 있을 텐데, 지금 수직선상에 일단 이거부터, 수직선상에 좌표가 있는데요, A가 -2에 있고요, B가 4에 있다고 칩시다. 이때 어떤 점 P가 있어서 어떤 점 P가 모르는 점인데요, 봤더니 길이 B를 봤더니 2:1이 되더래요. 2:1. 이렇게 있을 때 점 P를 읽어가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자, P는 읽을 때 선분 A 먼저 읽었어요. A, B를 A를 기준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 A를 기준해서 몇 대 몇? 2:1로 내분한다. 이렇게. 다른 말로는 P는 B를 먼저 써준다면, BA를 이라고 나오면 B하고의 비율을 먼저 써주는 거예요. 이때는 1:2로 내분한다 라고 쓰는 거예요. 자, 이런 말도 좀 같이 그러면 표현해 줄 수 있을 거예요. B를 가지고 설명해 주고 싶어요. B는 AP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B는 AP를 보면 B는 A하고 3만큼 떨어져 있고 P하고 1만큼 떨어져 있죠. 그러면 3:1로 분할하는 점이죠. 그렇죠? 다시 B는 AP를 3:1만큼 분할하는 점이에요. 안쪽에서 바깥쪽에서, AP의 바깥쪽에서. 그래서 얘는 뭐라고 표기해 주냐면 AP를 3:1로 바깥쪽에서 분할한다, 그래서 외분하는 점이다 라고 합니다.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연습해 볼래요? A는 BP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면 A에서 B까지의 거리를 보는 거예요. 3대 A에서 P까지 2. 그쵸? 얘는 A는 BP를 3:2로 외분한다. 이렇게 읽으면 돼요. 즉 각각의 관계를 너희들이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 번만 더. 여기를 내가 5등분 한번 해볼게요. 1, 2, 3, 4, 5, 6.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고 C가 있어요. 이때 너희들은 이런 질문들에 다 답을 해줄 수 있어요. B는 AB를 아니죠. AC를 B를 기준으로 네가 읽으면 A하고 C를 이렇게 읽는 거예요. 2:3으로 내분한다. 이렇게 내분하는 점이다. 그럼 C는 AB를, 그러면 A가 먼저 나왔으면 A하고의 거리 비율을 먼저 보는 거예요.
C하고 A가 5일 때 CB는 3이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C는 AB를 5대 3으로 외분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A는 BC를 읽을 수 있겠죠. A하고 B의 거리를 먼저 보세요. 2, 5 이렇게 읽으면 돼요. 오케이. 즉 어떤 점들이 찍혀 있을 때 한 점을 A라는 점을 나머지 BC라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BC를 기준으로 봤을 때 A는 바깥쪽에서 몇 대 몇으로 분할하고 있느냐, 혹은 B는 AC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안쪽에서 분할하고 있다. 이건 내분점이다. 그래서 몇 대 몇으로 분할하고 있느냐. 그런데 AC를 기준으로 설명해라 그러면 A의 비율을 먼저 설명을 해주고요. CA를 몇 대 몇으로 하냐 그러면 C하고의 거리를 먼저 설명해 주는 게 원칙이에요. 자, 분할하고 있다, 내분하고 있다, 외분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읽을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다만 우리들 교육과정에서는 외분하는 상황은 굳이 다루진 않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당신들 때부터는 외분점은 굳이 학습하지 않습니다. 다만 외분점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분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외분점은 계산하지 못하더라도 몇 대 몇의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까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다시요. 점 P의 위치를 잡을 때 2대 1인 걸 확인했어요. 그런데 여기 수직선 상에서 실제로 이제 좌표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요? 그러면 AB 길이 전체를 보니까 AB 길이 전체가 6이잖아요. 4하고 빼기 2니까 전체 길이가 6이에요. 얘가 길이가 6이죠. 근데 2대1로 나누면 전체를 3으로 나눈 거니까 얘를 느낌상 한 칸을 어떤 느낌으로 보면 한 칸은 2라고 보면 되겠죠. 즉 얘를 3등분을 했는데 2대1로 분할을 해준 거예요. 한 칸이 2니까 2씩 커지게 되면 빼기에서 2 커지면 0이죠. 0에서 2 커지면 여기가 2겠죠. 그래서 2대1로 내분하는 점 P의 좌표는 2예요 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비율을 통해서 한 칸의 간격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만 체크해내실 수 있으면 그냥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한 번만 다시. 수직선이 있는데 이번엔 여기가 7이고 여기가 빼기 2예요. 이번엔 2대1 점좌표를 구해주고 싶어요. 2대1이야. 그럼 이렇게 찾으라고요. 전체 길이가 9잖아요. 그럼 한 칸은 3이잖아요. 2대1은 3칸으로 나눈 거예요. 그럼 3씩 한 칸, 2칸 간 거예요. 3씩 그럼 커진 거냐 작아진 거냐? 7에서 빼기까지 작아진 거니까 얘는 4,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2대1로 내분하는 점은 x좌표가 1이다.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겠어요? 자, 수직선상에서의 내분점을 찾는 거는 이렇게 해가시면 됩니다. 혹은 이런 식으로 해가시면 됩니다. 비례식을 세우시면 돼요. 우리가 수직선이 지금 이런 그림일 때 AP 대 BP가 2대1인 거 알잖아요. 그죠? 그럼 AP의 길이는 x 플러스 2예요. BP의 길이는 4 빼기 x예요. B가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요. 그 2대1이죠. 그럼 내항의 곱은 8 빼기 2x가 되고요. 외항의 곱은 x 플러스 2죠. 따라서 3x가 6이니까 x의 좌표는 2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하는 방법이 내분점 공식이다라고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근데 굳이 이걸 지금 완벽하게 익히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내분점이 무엇이고 그 비율들을 내가 적당히 찾아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익히실 수 있으면 돼요. 그걸 먼저 익힌 다음에 나중에 내분점 공식을 익혀 주시면 돼요. 지금은 비율 가지고 해볼게요. 자, 수직선상에서의 비율이 주어졌을 때 구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좌표에서의 평면 좌표에서의 내분점을 찾는 건데요. 평면에서는 A라는 점이 있고요. B라는 점이 있을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있다. P가 있어서 점 P가 있는데 이 비율이 2대1이에요. 그러면 너희들이 생각해 줄 수 있는 건 X축으로 수선의 발을 내리고 Y축으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의 X축에서의 길이 비율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걸 찾아볼게요. P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보시면 지금 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같습니다. 다시 지금 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수선의 발을 내린 거니까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 이런 것들은 왜 성립하느냐라고 물어볼 때 이 삼각형하고요. 요 삼각형하고 닮았습니다. 색칠한 거. 그럼 요 닮은 삼각형의 비율을 봤더니 2대1이죠. 그럼 밑변의 길이도 여기를 2K라 그러면 여기는 K죠. 그렇죠? 여기가 K예요. 즉 평면상에서 P가 A, B를 2대1로 내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X 좌표의 비율도 2대1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전체 비율이 2대1이면 X의 비율도 2대1이 되는 거고요. 동일하게 여기를 2T라 그러면 여기는 T가 될 거니까 Y 길이의 비율도 2T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그럼 다시 잘 보세요. A의 X좌표가 마이너스 2였어요. Y좌표가 7이었죠. B의 X좌표가 4였고요. Y좌표가 마이너스 2였어요. A, B를 3등분 하세요 그랬어요. A에 가까운 점을 P, 여기를 Q라고 하자. 그러면 각각 X축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X축이 어딘가에 있을 텐데 그 X축 방향의 느낌으로 수선의 발을 내렸다라고 각각 전부 다 내려보세요. 이렇게 여기가 전부 다 이미 AP 대 AQ 대 QB가 1대1 대 1이었다고 비율이. 그러면 당신들이 X축 방향으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X좌표 BX좌표는 4였어요. P의 X좌표는 XP라고 합시다. Q의 X좌표는 XQ라고 합시다. 그러면 X축의 요 간격들도 몇 대 몇 대 몇이냐? 1대 1대 1이라고요. 그쵸? 근데 전체 간격이 얼마인지 확인해 봤더니 전체 간격은 6이니까 너희들은 한 칸을 2의 크기다라고 읽으면 되겠죠. 그럼 2씩 커지면 되니까 마이너스 2에서 2씩 커지게 되면 0이 되겠죠. 마이너스 2에서 2씩 두 번 커진 거니까 2가 되겠죠. 자, X좌표는 구했습니다. 동일한 논리 구조로 Y축에 대해서 수선의 발을 내린다라고 오른쪽으로 수선을 내려주세요. Y, Y, Y. 그럼 Y의 좌표는 7에다가 YP, YQ 맨 위에가 마이너스 2였죠. 그럼 얘도 간격이 이렇게 같을 겁니다. 그럼 3등분점이니까. 그럼 이렇게 봤을 때 7에서 빼기까지는 전체가 9잖아요. 그럼 얘는 한 칸이 3입니다.
그럼 방향만 잘 보시면 되니까 7에서 마이너스 2 방향으로 줄어들고 있으니까 3씩 줄어들면 돼요. y좌표가 4가 되고요. 3씩 줄어든 y좌표가 1이 되겠죠. 1에서 3 줄어들어서 마이너스 2가 된 거예요. 따라서 점 P의 좌표는 x가 0이었죠. y가 4였습니다. 점 Q의 좌표는 x가 2였죠. y가 1이었죠. 이렇게 해서 PQ의 좌표를 구했습니다. 지금 전혀 공식이나 이런 걸 쓰지 않은 겁니다. 전체 길이의 BU를 가지고 좌표를 구해갔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연습을 할 거라고요. 되겠죠? 다시 6-1번으로 가볼게요. A라는, 그래서 나는 가능하면 문제를 풀 때는 축이 필요하면 축을 그리면 좋겠지만 웬만하면 굳이 안 그려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A라는 점을 찍었어. 빼기 3,2. B는 13, 빼기 10이죠. 자, A, B가 있는데 얘를 몇 등분을 해줄 거냐면 4등분 하세요 그랬어요. 반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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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등분. 이때 A에 가까운 점을 P, B에 가까운 점을 Q라고 하자. 그럼 느끼세요. 쓱 수선해발 수선해발. 그럼 X 전체 길이는 여기가 16이죠. Y의 전체 길이는 2 빼기 12, 2 빼기 10이니까 10이에요. 따라서 X는 한 칸이 4가 될 거고요. 4로 나누면 Y는 한 칸이 3이 될 거예요.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X좌표는 4씩 커지는 거예요. 그럼 빼기 3에서 4 커지면 1이 되겠죠. 가운데는 5가 되겠죠. Q는 9가 되겠죠. Y는 3씩 2에서 빼기 10으로 갔으니까 줄어들겠죠. 그럼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3씩 줄면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3 줄면 마이너스 7이 되겠죠. 3 줄면 빼기 10이 되고요. 따라서 점 P가 1, 마이너스 1이고요. Q가 9, 빼기 7입니다. 일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익숙해지시면 좋겠어요. 이게 된 다음에 우리 내분점 공식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6-2번으로 가볼게요. A, B가 찍혀 있고요. 대충 A, B는 이런 느낌으로 있네요. A가 4, 빼기 6이고요. B가 11, 8에 있대요. AB 위에 점 어떤 P가 있는데요. 선분 AB 위에 있다 그랬으니까 내분점이 될 거예요. 근데 AP 길이의 2배가 BP 길이의 5배니까 이건 비례식으로 써보면 이거죠. AP 대 BP가 5대2가 되는 거죠. 그래야 내항의 곱, 외항의 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AP의 길이가 5배 더 길다라고 하는 거니까 얘를 7등분 해준 거예요. 7등분. 7등분 한 거에 P를 5칸, 2칸 이렇게 잡으면 5대2 이런 비율 관계가 나오겠죠. 7등분인 거 중요합니다. 그럼 P의 좌표를 어떻게 구할 거냐? X좌표를 길이를 보세요. X가 여기 11이었고 여기가 4였으니까 전체 길이가 7이죠. 7이니까 얘는 한 칸이 1입니다. Y는 8에 마이너스 6이니까 여기가 14예요. Y 한 칸은 2예요. 그럼 X는 P까지 가기 위해서 4에서부터 몇 칸 간 거냐면 5칸 간 거죠. 그러면 여기 9가 될 겁니다. 5칸 갔으니까 9가 될 거죠.
y는 a를 기준으로 봐도 되고 b를 기준으로 봐도 되는데 b를 기준으로 보면 b에서 두 칸 내려온 겁니다. 한 칸이 2니까 4만큼 내려오니까 y좌표가 4하면 되겠죠. 따라서 점 P의 좌표는 9,4예요. 지금 공식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그럼 5P제곱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5는 원점이죠. 따라서 5P제곱은 81 더하기 16 97입니다. 이런 비율 관계에 일단 익숙해지세요. 익숙해진 다음에 다시 내분점 공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3번이요. 이런 것들은요, 비율이 비대1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요, 이건 어쩔 수 없이 공식으로 하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숫자로 나와 있을 때는 그냥 비율로 하면 되지만, 그럼 6-3번하고 6-4번, 6-4번은 그냥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얘도 그냥 가볼까요? 그림으로 그냥 그려봅시다. 자, A가 있어요. B가 있어요. 그러면 A, B를 대충 AX 좌표가 더 크니까 대충 이렇게 잡을게요. A가 7,2죠. B가 빼기 1,2죠. 그런데 A, B를 기준으로 A에서 B까지 B대1로 잡았는데 그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5분의 1, 5분의 4래요. 그러면 비율 관계를 보려면 니네가 수선의 발을 내려보면 돼요. X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5분의 1이고 여기가 7이잖아요. 그렇죠? 길이를 살펴봤더니 요만큼의 길이는 5분의 4죠. 요만큼의 길이는 7 빼기 5분의 1이니까 5분의 36이죠. 그러면 정수비로 해주면 4대 36, 1대 9예요. 즉 점 P라고 합시다. 점 P를 A, B를 B대 1로 잡았다 그랬으니까 그 비율의 관계는 9대 1의 관계예요. 그래서 B의 값은 9인 건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제 끝났죠.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y가 2가 되고 5분의 4고 여기가 a인데요. 이 비율도 1대 9라고요. 그럼 1에 해당하는 간격이 봤더니 얘는 5분의 10이니까 5분의 6만큼 감소한 거예요. 그럼 5분의 6에 9배 해주면 5분의 6고 54만큼 감소해주면 되겠죠. 그럼 5분의 4에서 5분의 54만큼 감소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5분의 50이니까 마이너스 10이에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0이다. A 더하기 10은 마이너스 1이겠네요. 자, 이런 비율의 관계로서 충분히 정리해 줄 수 있겠네요. 괜찮죠? 다시 6-4번. 자, 비율로만 일단 보자고요. A가 있어, B가 있어. 3,1이 있고 빼기 2,5가 있으니까 A가 3,1 여기 있어요. B가 마이너스 2,5가 있어요. A, B 위에 여기서는 주의해줘야 되는 게 직선이에요. 선분 위의 점이 아니라 직선이죠. 그러니까 이건 위로 뻗을 수도 있고요. 밑으로 뻗을 수도 있습니다. A, B 대 BC가 2대 1이에요. 즉 A, B의 길이를 2로 봤을 때 BC의 길이가 1이라는 거죠. BC가 한 칸일 때 A, B가 두 칸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C를 봤을 때 가능한 C1은 여기 첫 번째 이렇게입니다. 가운데 점이죠.
그렇죠? 두 번째로는 이런 느낌이죠. 이 길이하고 동일하게 돌리면 돼. 얘를 이쪽 반대편으로 이렇게 C2. 즉 길이의 비가 2대1이 되는 점은 항상 2개 나옵니다. 얘도 쫄지 마시고 비율 관계를 보시면 되죠. x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3이니까 여기가 한 칸이 5예요. 그러니까 여기 전체 간격이 5예요. 그죠? 그럼 얘는 한 칸은 2분의 5죠. x 한 칸은 2분의 5. 자, y는 여기 5였고요. y가 여기 1이었죠. 그럼 y가 전체 길이가 4니까 y 한 칸은 2예요. 그러면 y 기준으로 보면 y가 5에서 얘는 2만큼 내려오니까 C1은 3이 될 겁니다. 그럼 C2는 2만큼 올라가주면 되니까 7이 되겠죠. x를 기준으로 보면 빼기 2에서 2분의 5만큼 더 가주면 되니까 2분의 1이겠죠. 빼기 2에서 2분의 5만큼 더 빼줄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5까지 추가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9겠죠. 따라서 가능한 점 C는요. 마이너스 2분의 9, 7과 2분의 1, 3 두 개가 나온답니다. 부탁인데 예제 6번에 대한 공부를요. 내분점 공식을 가지고 먼저 출발하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몇 대 몇의 위치의 관계를 내가 길이 관계를 가지고 좌표를 찍을 수 있구나. 이걸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내분점 공식으로 들어가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내분점 공식을 가지고 문제 풀어가는 것도 설명해 드릴게요.